명태균 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명태균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간의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를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카톡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 얘기인 건데 결국 명태균 씨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단, 그러니까 국정 개입 김영선 해줘라. 그 전화가 흘러나오게 된 거,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은 이준석 대표다,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사안을 이준석 또는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두 사람으로 타겟을 정해서 이슈를 덮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명태균 씨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혹시나 공천에 아니면 여러 여론 조작에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론입니다, 사실은. 본질이고요. 그런데 예. 비본질적인 요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일에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연관이 돼 있다면 뭐 죄가 있다면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걸 덮는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검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언론에 나오고 흘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 모든 초점이 지금 이준석 의원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초점을 흐리려는 전략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면 또 본인이 대표로 나왔을 때 여론조사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명태균 씨로부터 그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내용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들어있지 않고요. 검찰이 특히 창원지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또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을 좀 피해가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던 그날의 시점에 전후 맥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네.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도 지금 입장을 많이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카톡 기록 없다. 예,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김소연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준석 의원은 대단한 예지력에 대단한 관심법까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어떤 말씀이죠? 자기가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 새로운 당으로 명태균 씨가 이 녹취 파일을 들고 와서 제보를 하고 이런 거를 다 예상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명태균에게 녹음을 그때 딱 시켰다는 정도인데 야, 그 정도 능력이면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야말로 자리 깔고 앉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고의로 일부 녹음할 상황을 만들려고 그 메시지를 명태균 씨한테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 지적대로라면 예. 지금 이거를 이때 지금 써먹기 위해서 그때 녹음을 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부추겨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얼마나 예지력이 뛰어난 겁니까? 자신의 운명을 다 1년 뒤, 뭐 2년 뒤까지 다 예상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그거 명태균 씨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녹취도 시키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꽤나 그 공부를 제법 하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논리를 지금 막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겁니다, 일단. 예, 명태균 씨하고 연결고리를 끊고 그 대체제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죠. 예. 결국엔 최진봉 그래서 교수처럼 시선 돌리기다. 결국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이 명태균 씨한테 붙은 게 명태균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리는 데 1차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만 처벌받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축소시켜서. 예. 예. 그거의 목적인 겁니다. 이러면 명태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예. 그렇게 지금 논리 빌드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논리 빌드업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스스로 논리 모순을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도 지금 묘해요. 윤석열 대통령 뭐 파일 통화 파일 뭐 파일명은 있다면서요, 그죠? 예. 근데 안에는 없다 그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것만 잔뜩 있대요. 그게 논리적으로 그동안에 밝혀진 또 명태균 씨 입으로 스스로 밝힌 내용하고 합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이거 사건 대략 이 정도로 축소시켜서 끝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에 의해 좀 맞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오늘 일단 민주당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추가 녹취록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지역 방문 이분 최진봉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도 미리 아는 듯한 그런 녹취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 쪽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추가로 뭐 녹취 관련된 거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노정면 의원이 이제 주로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네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거 아니 또 진행 중이에요. 왜 그걸 빨리 못 하느냐? 이걸 여러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원 투입해서 한 10명씩 들어가서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못 해요. 정말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두세 명이서 들어야 되거든요. 자세히 들어보고 또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만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그럼 그 녹취 중에서 혹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아직까지 그게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예.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듣지 않은 녹취록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